시작할게요. 자, 역학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어차피 책 없어도 돼요. 같이 쓰면서 외우면 되니까. 우리가 지금 건강지표가 있죠. 건강지표에는 실제 여러 가지 지표들 있잖아요. 출생률부터 뭐 사망률부터 해서 뭐 부양비부터 해서 거기에 공식이 1000이 곱해야 되는 게 있고 100일 곱해야 되는 게 있고 10만을 곱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쵸? 그러면 기본값은 1000으로 잡아요. 1000. 그죠? 다 1000으로 잡아요. 그 다음에 10만은 뭐 있어요. 그죠?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 모성 사망비랑 모성 사망률. 이것만 두 개만 10만이에요. 그쵸? 나왔으니까 공식 먼저 하고 갈까요? 어떻게 외웠어요? 그죠? 저는 아비로였어요. 아비. 하도 안 외워줘가지고. 출생아. 출생아분의 임신, 분만, 산욕기, 산모죠. 사망한 산모. 임신, 분만, 산욕으로 사망한 산모. 곱하기 아까 10만. 저쪽으로 가야겠다. 이거 너무 좁아가지고. 그러면 모성 사망률은 모성이 포인트니까 가임 여성이죠? 가임 여성분의 임신, 분만, 산욕으로 사망한 산모수 곱하기 10만. 그래서 요거 두 개는 이제 해결이 됐어요. 그쵸? 10만짜리들은. 그래서 아비 빼니까 이 모성이 포커스를 하니까 가임 여성분의 똑같잖아요. 그래서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요? 가임 여성 10만 명당 임신, 분만, 산욕기로 사망한 산모수. 그쵸? 그래서 1번, 2번, 이제 3번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1000이 기본값이라고 그랬죠? 그럼 비읍만 곱하기 100만 먼저 하면 되겠네요. 곱하기 100. 비읍으로 시작되는 거. 그죠? 첫 번째, 비읍으로 시작되는 게 뭐 있어요? 부양, 지수. 곱하기 100 맞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생산 연령 15세에서 64세의 유년기가 언제죠? 0에서 14세 플러스 노년기 65세 이상 곱하기 비읍으로 시작되니까 100이라 그랬죠. 지금 빨리 외워버려요. 100. 그죠? 또 비읍으로 시작되는 게 뭐예요? 비례 사망 지수. 쌤이 같이 외워요. 쓰면서. 그래도 내가 A4를 이거 줄라다가 안 줬네. 뭐예요? 총 사망자 수죠? 근데 이게 다 어떤 특정? 연도가 있겠죠? 거기에다가 비례 사망 지수는 50세 이상 사망자 수 비읍이니까 곱하기 100. 50세 이상 전체 사망자 수 우리가 뭐 신생아, 영아부터 아동부터 성인부터 중년 다 해서 전체 사망자 수에서 50 이상이니까 비례 사망 지수가 올라갈수록 어떤 국가다? 그죠? 건강 수준이 높은 국가이죠. 그래서 비례 사망 지수가 WHO도 그렇고 국가 건강 수준을 결정하는 되게 중요한 지표라고 했죠. 그 다음에 부양지수의 꽃. 부양지수 하면 뭐 생각나요? 맞아요. 그래서 비읍은 아니지만 노령화 지수가 100이에요. 약간 억지긴 하죠. 노령화 지수. 분모 뭐예요? 0에서 14세. 노령화는
65세 이상 곱하기 100. 그 다음에 비읍으로 시작되는 게 아까 또 뭐 있죠? 응? 발생률, 발병률 있죠? 그죠? 응. 그 중에서도 지금 우리가 발생률이 있고 발병률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중에서 이거 두 개가 항상 헷갈리잖아. 조금 사실은. 그쵸? 근데 비읍. 아까 내가 비읍으로 시작하라 그랬잖아. 비읍으로 시작한 거는 100이라고 그랬잖아요. 비읍인 건 100이고 나머지는 1000이에요. 발생률은. 여기서 이제 나눠져. 비읍들이. 그래서 발병률이 뭐예요? 산식이? 책 안 보고 있죠? 그 누군가는 한 명 봐줘. 봐주십시오. 곱하기 100이라 그랬죠? 뭐예요? 여기는 새로운 환자야. 접촉한 사람 중에. 맞나요? 위험에 노출된 사람 중에. 뭘까요? 폭로된 사람 중에. 폭로된 인구 중에 새롭게 발생한 환자 수. 발병률이잖아요. 곱하기 100. 발생률은 그럼 뭐예요? 이것도 새롭게 생긴 환자죠. 새롭게 생긴 환자인데 발생률은 아까 1000을 곱하라 그랬죠? 비읍이 아니니까 어떤 환자? 그냥 중앙인구수예요. 중앙인구수에서 어떤 이거 특정 다 기간이 있겠죠. 발병률은. 아니 발생률은. 이 발병률도 어떤 특정 기간이 있겠죠. 어떤 특정 기간에 노출된 인구 중에 새롭게 생긴 이제 환자 수. 그래서 발생률은 곱하기 1000이다. 발병률은 곱하기 100이다. 그러면 2차 발병률의 공식은 뭐예요? 발병률은 다 곱하기 100이거든요. 2차 발병률. 곱하기 100이라 했죠? 아는 거 먼저 적어봐. 2차 발병률은 환자와 접촉한 사람 중에 환자와 접촉한 사람 중에 새로운 신규 환자, 뉴 환자 곱하기 100. 그래서 2차 지금 발병률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비읍은 거의 다 곱하기 100은 다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출생률부터 할게요. 곱하기 100 곱하라는 게 이제 비읍 아셨죠? 그죠? 발병률, 2차 발병률, 비례사망지수, 또 하나 뭐였죠? 부양비. 그 다음에 부양비랑 연관지어서 노령화 지수. 그죠? 그리고 10만 곱하라는 거는 모성사망비, 모성사망률. 나머지는 다 1000을 곱해라. 그리고 두 번째, 출생률. 그냥 조 붙으면 다 인조로였어요. 인조. 중앙인구. 인조. 중앙인구인데 특정 연도가 있겠죠? 거기에 출생아 수. 곱하기 몇이라고요? 기본값이? 아까 말했던 거 빼고는 전부 다 1000. 그쵸? 그러면 조 똑같이 사망률은 네. 그 어떤 연도에 중앙 인구의 사망자 수겠죠? 곱하기 1000. 그죠? 그 다음에 일반
출산율이 있어. 일반 출산율. 공식이 뭐예요? 그냥 일반 가임 여성분의 가임 여성이라고 하면 그죠? 15에서 49세 여성분의 출생아 수. 그죠? 출생아 수. 그리고 기본값이 뭐라고? 1000. 그 다음에 연령별 사망률 있죠? 연령별 출산율. 말 그대로 뭐예요? 연령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특정 연령, 어떤 연령? 이것도 가임기 여성이야겠죠. 그쵸? 특정 연령의 같은 연령이야겠죠. 출생아 수 곱하기 몇? 네, 무조건 다 여기는 1000이라고 했죠. 그래서 실제 이 특정 연령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 특정 연령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이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24세 미만, 뭐 25에서 29세, 30에서 뭐 35세, 34세, 뭐 35에서 39세, 40세. 이때 나이에 출생아가 몇 명이냐? 25에서 29세 여성들은 몇 명의 아이를 낳느냐?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우리가 결혼도 늦고 애도 늦고 그죠? 한 10년, 20년 전까지만 해도 25에서 29세 요때가 이제 굉장히 출산율이 많았죠. 지금은 막 30, 34세 이럴 때가 많겠죠. 그러면 이거를 보고 이때 이제 점점 우리가 확실히 임산부들이 이제 고령화되니까 임신성 당뇨도 생기고 자간건증도 생기고 임신과 관련된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아까 임신, 산후, 분만에 대한 합병증으로 사망률도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걸 통계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연령별 이제 출산율을 산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있어요? 합계 출산율? 이건 뭐예요? 한 여성이 평생 동안 몇 명의 아이를 낳느냐? 우리가 지금 뉴스 보니까 0.81명이에요. 0.81명. 그러니까는 한 명이 한 명도 안 낳는 거예요. 근데 OECD 국가 중에 1 밑으로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그때 모의고사 문제에서도 예시를 들었던 게 지금 우리가 지금 인구 감소가 엄청 문제다. 그래서 기사에는 또 이렇게 합계 출산율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OECD 국가랑 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총재 생산율? 이건 뭐예요? 일생 동안 여성이 몇 명의 아이를 낳았냐? 합계 출산율에다가 곱하기 뭐예요? 여자 아이를 낳아야겠죠. 그죠? 여아 출생수. 뭐분의? 그죠? 총 출생수분의. 근데 이 여자아이가 가임기까지 계속해서 어떤 살아있으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것까지 계산을 안 하고 한 게 총재 생산율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순재 생산율은 여기에다가 뭐를 곱해줘요? 이 아이가 가임기까지 그죠? 가임기까지 생존을 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 가임 연령 시까지 생존한 여성 수인데 분모가 뭐가 돼야 돼요? 여아 출생수가 돼야겠죠. 자, 여기까지 했고 교차비는 뭐예요? 어떤 연구예요? 환자 대조군 연구죠?
그래서 우리가 환자군이 있고 대조군이 있어요. 자, 위험 요인인 흡연을 하는 군이 있고 안 하는 군이 있어. 그죠? 그러면 이게 폐암에 걸리는 군이 있고 폐암에 안 걸리고 건강한 군이 있죠. 이게 지금 환자군이고 이게 대조군이죠. 그리고 이 폐암에 걸리는 거랑 흡연이랑 관계를 보죠. 그래서 교차비는 뭐를 보는 거예요? 자, 환자군이 있고 대조군이 있어. 비를 하는 거는 항상 뭐 1보다 크다, 1보다 같다, 1보다 작다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쉽게 항상 생각하는 게 1보다 크려면 환자군이 위에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이 환자군이 위에 있고 분자가 되고 대조군이 분모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환자군에서도 위험 요인에 폭로돼야지 왠지 1보다 클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환자군의 비폭로분의 환자군의 폭로. 그래서 그냥 분자 중심으로 외웠어요. 맞죠, 사실? 그죠? 그래서 대조군의 폭로군이 위에 분자에 이것처럼 이게 환자가 중심이었던 것처럼 대조군의 폭로군의 비폭로군분의 폭로군. 그럼 뭐예요 이게? 환자다라고 하면은 폐암 환자죠. 그죠? 폐암 환자가 비폭로됐다. 흡연을 안 했던 군이라는 거잖아요. 그쵸? 환자가 폭로됐다. 흡연을 했다라는 군이죠. 그쵸? 사실 맞나요? 이거 우리 몇 주 했지? 7월 넷째 주 했나? 그쵸? 그래서 이게 그러면 1보다 크다라는 건 뭐예요? 질병의 원인이다. 이 환자가 분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폐암이 흡연의 원인이구나 라는 게 1보다 크면 교차비가 1보다 크면은 이게 이제 확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아요. 이 위험 요인과 이 질병과의 원인 관계를 보는 게 이제 교차비다. 그 다음에 뭐였죠? 상대 위험비. 자, 상대 위험비는 코호트 연구죠. 코호트 연구. 그죠? 현재 흡연을 하는 군과 안 하는 군이 향후에 미래에 질병이 폐암에 발생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를 보죠. 그죠? 지난번에 설명을 좀 다르게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흡연을 하는 군이 폐암에 걸릴 것이냐 안 걸릴 것이냐, 흡연을 하지 않는 군이 향후에 폐암에 걸릴 것이냐 안 걸릴 것이냐, 이게 지금 상대 위험비예요. 이것도 똑같아요. 1보다 크냐 1보다 같냐 1보다 작냐 라고 되어 있으니까 분자는 뭐가 와야 될 것 같아요? 폭로군이 와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죠? 비폭로군이 아니라. 그죠? 아까 환자군이 분자에 왔듯이 이것도 그러면 폭로군이 분자에 와야 될 것 같죠. 혼조군의 질병 발생률이 분자에 오고, 그 다음에 비폭로된 질병 발생률이 분모에 와야 될 것 같죠. 그래서 이 상대 위험비는 지난번에 설명 많이 했으니까 이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오늘은 우리가 시험을 지금 90일 앞두고 있어서 빨리 암기하려고 표 보고 빨리빨리 외우라고. 그 다음에 뭐예요? 민감도, 특이도, 양성 예측도, 음성 예측도, 또 위, 양성률, 위, 음성률. 지금 같이 외우고 계시죠? 이거는 뭘 봐요? 어떤 선별검사가 있어. 우리가 흔히 지금 선별검사 하는 것 중에 뭐가 있죠? 맞아요. 작년 시험 보셨죠? 그죠? 코로나 자가 키트 검사가 실제 코로나에 확진이 되느냐. 그죠? 선별검사에서 코로나 키트에서 양성이 나온 사람도 있고, 그쵸? 음성이 나온 사람도 있고, 이 중에서도 코로나 확진된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각각이 다르잖아요. 그죠? 실제적으로. 그러면 또 선별검사가 우리가 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울증 스크리닝 검사 하잖아요. 막 자가설문지도 하고. 그럼 우울증 선별검사를 했는데 실제 여러 가지 검사를 했더니 우울증으로 될 확률도 있고, 팝스메어 검사를 할 수도 있고 선별검사로. 그죠? 여러 가지 이제 선별 검사들이 있는데 이게 확진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 검사의 민감도와 특이도 이런 거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냥 외울 때 양성 예측도부터 봤어요. 이 중심은 선별 검사가 중심이에요. 양성 예측도 뭐 같아요? 이 선별 검사에서 그냥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선별 검사에서 양성인 사람이 예측을 하는 거니까 질병이 발생할 확률. 그쵸? 선별 검사가 코로나 키트 검사에서 양성 나왔더니 진짜 코로나 확진 검사 받았네? 양성 예측도. 음성 예측도는 뭐예요? 이 선별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어. 선별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네? 정상으로 나왔어. 실제 질환에서도 음성이 나왔네? 질병에서도 음성이 나왔네. 이거를 뒤집으면 뭐예요? 민감도. 각각을 뒤집으면. 다 처음 듣는 것처럼 불안하게 이러고 있지. 나 불안하네. 민감도는 뭐예요? 우울증에 우울증 확진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죠? 우울증 검사에서 질병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선별검사에서 양성이 있는 사람. 양성 예측도랑 이거 뒤집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특이도는 질병이 없는 사람 중에서 선별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사람. 그 다음에 뭐 남았어요? 위양성률, 위음성률. 자, 위양성률. 제가 포커스를 뭘로 가져가라고 했다고? 선별검사로 가져가라고 해요. 선별검사. 선별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어요. 코로나 자가 키트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으면 왠지 코로나 확진 받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위는 뭐예요? 가짜. 선별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으니까 질병이 확진해서 나올 것 같은데 위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질병이 아니네. 이거를 분모에 가져가는 거예요. 위를. 위. 아까 위가 뭐였어요? 질병이 없는 사람이었죠. 건강한 사람이겠죠. 그러면 질병이 없는 사람 중에 선별검사에서 양성인 사람. 맞죠? 공식. 맞아요? 왜 이렇게 불안하게 말을 안 하지? 이거 두 번째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위 음성률은 그냥 제가 외우는 그냥 공식이에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선별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음성 예측도처럼 질병에서도 음성이 나올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위에 가짜. 그러면 질병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분모로 가져온다 그랬죠? 질병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선별 검사에서 음성이 있는 사람. 그래도 이렇게 외우면 저는 쉽더라고요. 안 헷갈리고. 항상 그 표 볼 때마다 헷갈려서.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직접 표준화, 간접 표준화. 그 프린트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공식 위주로만 쪼르르 시험에 우리가 진짜 풀 수만 있게끔 하는 거니까 이게 뭐 지금 상대 위험비가 뭐고, 그죠? 이게 교차비가 뭐고 세부적으로는 지금 안 들어가요. 기본에서 다 이제 이미 숙지를 하시고 오셔서 그렇게 하면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표준화가 우리가 실제 시험 문제 나왔었죠. 구하는 거 나왔죠. 공식으로. 그래서 공식으로 우선은 구해봅시다. 자, 직접 표준화. 이제 거기에서도 아마 사망자 수로 나왔을 거예요. 그죠? 사망자 수로 똑같이 계산을 해볼게요. 직접 표준화. 처음에 뭘 줬어요? 거기서 시험 문제. 기출 보셨죠? 어떤 연령이 있어요. 연령별 인구를 줬고요. 인구수를 줬고, 그 다음에 딸랑 중계 사망자 수를 줬어요. 그럼 이 연령은 뭐 10대, 20대, 30대, 40대 이렇게 쭉쭉쭉 나가겠죠. 그리고 A라는 집단이 있고 B라는 집단이 있어요. 각각에 대해서 이제 구하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는 뭘 구해야 된다? 프린트물에 있긴 있어요. 표준 인구수를 구해라. 표준 인구수는 주는 데도 있고요. 시험 문제에서 안 주는 데도 있어요. 근데 우리 아마 기출에서는 안 줬을 거예요. 표준 인구수를. 그러면 안 주면은 인구수를 그냥 더해요. 더해서 표준 인구수로 만들어요. 그게 첫 번째 표준 인구수까지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되는 게 기대 사망자 수를 만들어요. 기대 사망자 수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이거는 어떻게 구하느냐. 자, 보시면은 기대 사망자 수가 구해지려면 사망률이 나와요. 사망률. 아까 표준 인구수는 지금 이렇게 구한다고 했죠. 주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럼 옆에다가 첫 번째 표준 인구수가 있어요. 근데 기대 사망자 수를 하려면 사망률이 있어요. 사망률. 사망률 어떻게 구해요? 인구수에다가 사망자 수 하면 사망률 나오잖아요. 계산할 수 있죠. 이거 두 개만 있으면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은 이 두 개를 곱해요. 이 곱한 게 기대 사망자 수예요. 근데 이제 이 사망률이 단위가 크면은 뭐 1000명당 몇 명인지, 10,000명당 사망률이 몇 명인지 이렇게 되거든요. 자, 기대 사망자 수가 뭐 곱하기 뭐다? 표준 인구수 곱하기 사망률이에요. 그죠? 근데 이 표준 인구수 곱하기 사망률인데 뭐에 따라서 다 틀려지죠? 연령별에 따라서 쭉쭉 나오겠죠. 그죠?
각각 수치들이 다 다르니까. 인구수 사망자 수가 다 다르니까. 그래서 기대 사망자 수는 연령별 표준 인구수 곱하기 사망률이다.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표준 인구수가 이게 뭐 10대, 뭐 20대, 30대 이러면 썸이 나오겠죠. 더해. 표준 인구수를. 다 더해요. 썸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기대 사망자 수도 그냥 이거 더하면 되잖아. 지금까지 다 계산해놨으니까. 이거 곱하기 이거 해서 이것도 썸이 나와요. 여기까지 됐죠? 다 더해놨어? 그러면 마지막 직접 표준화율을 구하면 돼요. 여기 답이 다 있어. 공식은 표기에 표기. 표가 뭘까? 그죠? 이 표준 인구수 분의 기대 사망자 수. 그래서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 사망률이 천단인지 만단인지에 따라서 곱해주면 돼요. 여기에다가 천인지 만인지. 그러면은 이 프린트부를 볼까요? 그래서 그냥 표기로 해서 표기. 자, 프린트물 보실게요. 보시면은 지금 A랑 B랑 집단이 뭐 30에서 39세, 50에서 69세, 70세 이상에서 인구수랑 사망자 수가 딱 나와 있죠. 그죠? 이거를 각각의 표준 인구수를 이렇게 여기서 줬어요. 각각을 연령별로 달리 줬죠. 그래서 연령별 표준 인구수를 15만, 30만, 20만 이렇게 이제 각각을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러면 사망률까지 이미 제가 계산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사망률도 있고 표준 인구수도 있고 그러면 이 기대 사망자 수를 구할 수 있겠죠. 아까처럼 기대 사망자 수가 아까 뭐라 그랬죠? 표준 인구수 곱하기 사망률이라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두 번째 표에 보시면은 30에서 49세의 기대 사망자 수가 구하려고 하면 어떻게 구해야 돼요? 두 번째 표 보면은 표준 인구수 15만 곱하기 만명당 사망률 10을 곱해요. 그죠? 근데 단위가 아까 만명당 사망률이었기 때문에 이제 만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150, 뭐 450, 400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다 더하라 그랬죠, 제가. 기대 사망자 수 싹 더하면 1000명 나오고 표준 인구수 싹 더하니까 65만이 나왔어요. 그러면 아까 표기라 그랬죠? 분모가 표준 인구수 분의 기대 사망자 수가 이 직접 표준화율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계산을 해봐요. 분모가 아까 표준 인구수 65만 분의 1000명 곱하기 단위가 지금 만명이죠. 만명. 곱하기 만을 곱하면은 15.3명이 나와서 A는 지금 만명당 15.3명이 사망을 하는구나. 공식은 되게 쉬워요. 이해되셨어요? 안 돼? 자, B 간접 표준화 보실게요. 간접 표준화. 간접 표준화는 우리가 뭘 줬어요? 시험 문제에서 그때 똑같이 연령별을 줬고요. 인구수를 줬어요. 그리고 아까는 직접 표준화는 사망자 수까지만 줬죠. 근데 여기는 사망률까지를 보통 지문에 줘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나와 있으면 간접 표준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기대 사망자 수를 구해요. 기대 사망자 수가 아까 뭐라 그랬죠? 표준 인구 곱하기 사망률이다. 그죠? 두 번째는 표준 사망비를 구해요. 아까는 표기였죠. 표기. 근데 이거는 저는 어떻게 였냐면 기찰로였어. 기찰. 표기, 기찰. 기로 시작되는 거 하나밖에 없죠. 그죠? 기대 사망자 수 분의 찰은 뭐냐면 실제 관찰된 사망자 수. 실제 관찰된 사망자 수를 하면은 표준 사망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되게 쉬워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표준 사망비 곱했죠. 표준 사망비에다가 구했죠. 사망률까지 이제 곱해주면 간접 표준화 사망률이 나와요. 사망률. 네, 이상으로 역학 특강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